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특별판입니다. 배움에 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9번째 편이 되는데 배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공자와 공자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어디서 좋은 얘기 듣고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의로운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이 친구 이름이 영구랍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또 다른 제자인 자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답니다. 의로운 말을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공자께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질문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제자인 자화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같은 질문에 왜 다른 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자,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영구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소심해 보입니까? 예, 소심해서 영구에게는 실천을 한번 해봐라. 시행착오 겪어보라고 한 거죠. 잘 실천을 못하니까. 근데 자로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늘 의욕 만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자에 대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쉬운 말로 눈높이 교육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앞에 마음언어 쪽에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제자를 대하는 공자의 태도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인지 능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공자님은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이 세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화의 질문은 무엇에 관한 것이고 공자의 대답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볼게요. 자화의 질문은 지식에 관한 겁니다. 지식적 질문입니다. 근데 공자의 대답은 지혜로운 대답인 거죠. 자, 오늘 지식과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스스로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은 자화나 공자의 이 질문과 답을 구분해서 바라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배움은 주로 언어적 배움입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배움이 일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 배움에 있어서 아주 크고 넓고 깊은 것은 비언어적 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적 배움에 매우 익숙해 있죠. 지식은 주로 언어적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어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비언어적 배움은 지식도 포함합니다. 왜냐? 언어라는 것을 이루는 내용은 다 비언어적 기억이죠. 그것은 비언어적 배움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이루는 것은 언어도 있지만 비언어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필연적으로 비언어적 배움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에 머물고 지혜는 무엇에 머물까요? 내면의 어디에? 자, 지식은 기억에 머물고 지혜는 마음에 머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다 이미 봤습니다. 지식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다 기억 속에 머뭅니다. 뇌가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혜는 물질 자체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에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가치를 배울 때 지혜라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식은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내면의 집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배움이 언어로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로 배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죠? 바로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강사나 또는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문장들이 이해가 되려면 이 비언어적 기억이 충분치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혜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비언어적 기억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채워진 물의 양에 따라서 비언어적 기억의 양이 다르고 그것에 의해서 같은 것을 배워도 배우는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는 게 다르니까. 결국 언어로 배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언어 능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언어 능력이 그 바탕에는 비언어적 기억이 있고 비언어적 기억을 형성하려면 비언어적 인지 능력을 다시 또 발달시켜야 되고 비언어적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려면 비언어적 관찰 능력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태도도 성장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언어로 배울 수 있는 영역이나 능력 또는 언어로 배울 수 없는 영역과 능력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배울 수 없는 영역이나 능력을 언어로 배우려고 애를 쓰면 무한의 시간이 주어져도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쪽에 치중해 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인공지능이 언어를 통해 배우는 영역들은 상당 부분을 지금 잠식하고 있고 앞으로 잠식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배울 수 없는 영역과 능력의 힘을 가지려면은 비언어 능력으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 언어 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의 비언어 능력은 마치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과 같은 그런 것들은 비언어 능력이죠. 언어 능력도 일부 필요하지만 근데 그것은 모두 감각적인 영역의 일부입니다. 그죠? 물론 비감각적인 요소인 정서적인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마음 언어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의 비언어 능력은 앞에 비언어 능력과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앞의 능력을 발달을 전제로 일정 부분 비언어 능력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언어 능력은 결국 스스로 비언어적 관찰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언어로 배워왔고 지금도 열심히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여전히 강사를 찾아다니거나 책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대부분 사람들은 99.9%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강사의 이야기를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비언어 능력을 기르려면 스스로 비언어적 관찰로 넘어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배움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